구루들의 투자법, 대가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의 공식, 찰리 티안. 순이익, 단순함을 유지하세요. 찰리 먼거. 항상 흑자를 내는 기업에만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고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항상 흑자가 났던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흑자가 난다는 보장이 없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평균 이상의 이익률을 꾸준히 내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평균이 넘는 이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경쟁이 심해져도 경제적 해자가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애플, 코스트코 홀세일, 알코아의 10년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코스트코와 알코아보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영업이익률이 3%가 되지 않지만 그 수치를 꽤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트코의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13%가 넘었죠. 알코아는 10년 중 4년이 적자, 그리고 10년 동안 알코아의 주가는 64% 하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의 으뜸 조건은 이익의 일관성입니다. 피터 린치의 순이익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익이야말로 멋진 기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건이지요. 좋은 기업만 사라. 단순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라. 찰리 먼거. 워런 버핏은 염가 주식을 사는 바보짓을 한 후에 얻은 귀중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적당한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멋진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말을 언제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 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을 사라. 도널드 약트만.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약트만과 버핏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트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 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며 고객이 제품 재구매 주기가 짧고 제품의 사업적 수명 주기가 긴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품으로는 치약이나 베이킹소다 같은 생필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매일 소비되며 금방 다 쓰기 때문에 얼마 안 가 새 것을 사야 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매번 신기술을 발명하지 않아도 되고 번번이 차세대 제품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똑같은 음료수를 수년째 팔고 있죠. 제품 수명 주기가 그만큼 길다는 의미입니다. 버핏처럼 약트만도 성장에 필요한 자본 요건이 낮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자본 요건이 낮은 기업은 성장하는 동안에도 차곡차곡 현금을 쌓을 수 있고 설비 투자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위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고객의 재구매 주기가 긴 기업은 피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경기 순환에 대단히 민감하고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고객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차를 구입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신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최신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생산시설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를 높여야 하지요. 이동통신 장비 회사도 자동차 회사와 비슷합니다. 회사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에는 적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제품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구식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사업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 더 좋은 실적을 거두는 일이 훨씬 비일비재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블랙베리가 시장의 제왕일 때 애플은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13년 전에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있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버핏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수시로 불어닥치는 기업은 큰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지형 자체가 끝도 없이 격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지형에서는 요새처럼 단단한 사업적 지배력을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피해야 될 산업. 어떤 산업은 업종 특성상 주주에게 높은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좋은 기업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산업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경기순환 업종으로 자동차, 항공, 화학, 철강, 에너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본재 분야도 경기순환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본재 분야에서는 농업, 건설자재, 화학, 석탄, 목재, 금속, 광업 등이 속합니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꾸준한 순이익을 오랫동안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터 린치는 원자재 제품 회사들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인간의 부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재 산업은 피해라. 에너지와 경기민감 소비재 분야도 비슷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경기민감 소비재 분야는 경기순환을 굉장히 많이 타지요. 이 분야에는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제조, 여행, 레저, 사치품이 포함되며 경제 침체가 오면 여지없이 이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경기민감 소비재 분야에 속한 기업은 꾸준한 흑자를 내기도 힘듭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순이익 추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동통신 장비와 컴퓨터 제조사 등 하드웨어 회사들은 경기순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드웨어 회사들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일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시장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그동안 구축해둔 튼튼한 경제적 해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수익 창출력과 높은 투하자본 수익률과 성장률을 내는 위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좋은 기업만 산다는 것은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일지라도 경기순환에 많이 민감한 분야는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업종은 높고 꾸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 투자를 제대로 공부할 의향도 없고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기업군에 투자하기만 해도 위대한 기업의 성장에 동참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S&P 500 종목들은 미국의 다른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둬줍니다. 버핏도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아내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기 수익률을 거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장 적기를 노리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며 증시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인덱스 펀드를 사야 합니다. 투자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높은 실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순간은 언젠간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오면 묶어두었던 현금은 투자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약트만 펀드가 시장 회복기에 33%나 높은 실적을 거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침체장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책 구루들의 투자법, 저자 찰리 티안. 대가들이 말하는 가치 투자의 공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